더블록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85,000달러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옵션 시장 얘기를 하면서 11월 말에 85,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CME 비트코인 옵션이 지금 대선 앞두고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트레이더들은 선거일에 7% 수준의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가중 펀딩 비율도 24시간 0.0153%로 상승했는데 이게 지금 6월 초 이후 최고치다. 뭔가 지금 꾸물꾸물한 건 있어요. 꾸물꾸물한 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이제 교통 정리가 될지 진짜 이제 5일 남았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은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JP모건도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과 금 모두 다 오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금 ETF를 매수하면서 동시에 밈코인과 AI 테마 코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와, JP모건 이제 하다하다 밈코인과 AI 코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최근 몇 주 동안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촉발하는 만큼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될 경우에 비트코인과 금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재밌죠 지금? 디지털 골드를 표방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금 이걸 지금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함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주체가 지금 JP 모건이라는 게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QCP 캐피탈의 설립자 다리우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대선에서 이길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것이 더 중요하다.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랙록은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이 펼쳐진다라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상황이에요. 사토시 백서 출간 16주년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이 시장의 직접적인 플레이어가 됐고 심지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 시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토시 나카모토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월가에서 펼쳐진 금융위기 이후 상황에 워낙 거지 같은 상황을 보고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를 외쳤던 건데 탈중앙화 금융의 필요성을 외쳤던 건데 정작 가장 상징적인 중앙화된 자본 세력이 지금 비트코인의 중심에 서서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게 창시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블랙록 들어왔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다리우스 시티의 이런 말, 대선 누가 이기든 사실 중요한 건 블랙록의 행보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자 블랙록의 IBIT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일단 출시 293일 만에 300억 달러 돌파한 거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또 올랐습니다. 42만 9천 개 이상을 보유하면서 와,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코인 매집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어는 누구다? 블랙록이다. 크립토 타이탄 월간 캔들이 지금 강세로 마감이 되면서 11월은 폭발적일 수 있다. 우리의 인내가 결실을 맺고 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지금 단기적인 캔들로 좁혀서 보면은 어질어질하잖아요. 막 정신 하나도 없고 정신 없는데 월간 캔들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인내심 얘기하고 있죠. 인내심 결국에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캡틴 파이빅도 비슷한 얘기를 월간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에서 지금 상승 삼각 패턴 돌파가 확정됐다. 하늘은 열려있다. Sky is clear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쨌든 69,000달러라는 이전 사이클 고점 위에서 자리를 해주려는 분명한 모멘텀이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대선 이슈 하나만 마무리가 되면 확고한 방향성이 등장해주지 않을까.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인 방향성이 아주 확고하고 강력하게 펼쳐지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들은 종종 가격 급등에 매수하고 급락에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은 진입 가격에 축적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실 가격이 올랐을 때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패닉셀 하는 이런 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이 빠졌을 때 바이더 딥을 하고 가격이 올랐을 때 기쁜 마음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늘려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이 없으니까 정반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걸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1년 반 정도 약세 지향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주간 차트에서는 50주 지수 이동 평균을 돌파하곤 한다. 과거에도 여기를 리테스트 할 때가 역사적인 매수 기회였다. 여기를 리테스트 빵 하고 나서 폭등, 리테스트 빵 하고 빠졌다가 리테스트 성공하고 폭등, 빠졌다가 어떻게 될까 와리바리 치다가 폭등, 이게 작년 이제 연말연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빠졌다가 와리가리 치면서 리테스트 하고 있는 모습, 이제 뭐만 남았다? 폭등만 남았다. 이번 사이클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4주 전에 50주 지수 이동 평균을 터치했고 이후에 이미 40% 상승을 했다. 앞으로 더 큰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흥미롭죠. 이건 4주 전은 아니고 지난 4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TA 트레이더 앨런, 이것도 비트코인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에서 지금 커벤핸들 패턴이 형성이 됐는데 현재 돌파가 발생했다. 이건 다가올 강세 랠리가 엄청날 거라는 걸 의미한다. 이번 사이클을 통틀어서 상황에 따라서 3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어, 돌파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커벤핸들 패턴의 위력인 거죠. 핸들까지 완성되고 빵, 완성되고 빵 할 거라는 건데 궁금합니다. 이번 사이클 고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지. 단기적으로는 어지러지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이렇게 예쁘다더라. 닥터 프라핏, 블랙록은 24시간 동안 8억 7,500만 달러 이상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동시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면서 420억 달러 모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친 가격 행동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건 인내심이다 라는 얘기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트 시즌을 논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밋밋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변동성 폭이 어질어질한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 시즌 아직 먼 것 같죠. 특히나 알트 시즌 인덱스는 30 밑으로 빠지면서 아직 진짜 시작도 안 했구나 라는 점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석가 머스타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장 큰 하락장은 이미 끝났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펌핑 직전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몇 주 또는 몇 달 뒤에는 대부분 훨씬 더 높게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트들 움직이면 정신없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20-30% 빠지고 오르는 건 사실 일도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느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펜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우 까다로운 차트다. 지금 하락 모멘텀이 이어진다라면 10에서 20% 정도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반전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다. 실업률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용 데이터 발표되는 거 결과 보고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거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큰 충격파가 없기를 바랄 뿐인 거죠. 솔라나가 참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리버리 치면서 솔라나도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솔라나 투데이 차트인데 약간 살짝 여기서 지금 어리버리 하고 있잖아요.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도 긍정적인 반등 가능성의 기대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300 돌파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차트인데 일단 $300까지 기대하기 전에 한 $200 돌파 상황이라도 의미 있게 펼쳐줄 수 있으면 정말 너무 많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차트입니다. XRP 차트인데 랜덤 크립토라는 양반이 월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두 개 추세선이 완벽한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 폭발적인 움직임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움직임. 월간 차트니까 이제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나와줄 건 이제 결국에는 소송 리스크인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리플도 트럼프 당선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SEC 위원장이 갈릴 것이고 SEC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로 전환이 된다라면 SEC가 직접 나서서 기존에 진행해왔던 우악스럽고 다소 정치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사건에 대해서 알아서 정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됐다라는 점이 되게 짜증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대선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소송 자체가 완전히 종결될 수도 있는 그런 그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차트가 예쁘게 형성되고 있는 거의 마무리 단계 상황에서 이슈적으로 빵 하나 나와준다라면 난리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정되는 게 5일밖에 안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 되게 리플 XRP와 관련해서도 엄청 예민한 시점이다. 정말 상황에 따라서 이 지긋지긋한 소송 리스크가 단방에 정리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해리스가 당선된다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긍정적인 카드를 생각해 본다라면 그런 또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잘 정리가 된다라면 XRP가 어쩌면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에그라 크립토가 남겼던 거. 넷플릭스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요랬다가 XRP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중요한 거는 일단 소송 리스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소심하게 그저 등장하는 결과, 뚜껑 열려서 나오는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다소 무기력한 그런 시간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클리프톤 FX는 시바이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바이누 3데이 차트에서 지금 강세 플래그가 형성이 됐다. 상승 돌파에 성공할 경우에는 80에서 90% 정도 상승 랠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얘기가 좀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게 지금 도치코인이 대선 테마 종목처럼 돼버렸잖아요. 일론 머스크 연계 종목이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론 머스크가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정부 효율성 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면 도치코인도 직접적인 연관 종목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도치코인이 또 민코인 대장이다 보니까 도치가 움직였을 때 이제 바통을 받아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메이저 민코인으로 또 시바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바가 이제 시바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민코인들이 또 움직여줘야지 시장의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바이누 같은 몸집이 큰 어떤 그런 민코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막 정말 정신없이 뭐가 존재가 뭔지도 모를 그런 민코인들까지 또 미쳐 날뛰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알트 시즌의 어떤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렉스 클레이는 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이가 지금 트렌드 라인 상단 저항 바로 아래에서 축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강세 플래그 테스트를 하고 있다. 성공할 경우에 4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차 중기 목표는 0.6240달러, 2차 중기 목표는 0.8920달러, 이제 1차 장기 목표는 1.1470달러, 2차 장기 목표는 1.7240달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번 사이클 고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이도 한 1달러 시대를 선명하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주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 괜히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수이와 세이가 사실 같은 점이라고는 비슷한 이름밖에 없는데 수이가 움직이고 나면 어느 정도의 텀을 가지고 세이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얘네 왜 같이 움직이진 않는 생각을 조금 듀얼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이가 일단 9월, 10월 엄청 빡세게 움직여줘서 지금 조정을 약간 받고 있죠. 이 와중에 또 세이가 그런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는 와중에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그림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전략적인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